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올해 개정된 세법이 뭐가 있었나요? 하면서 연말에 법이 바뀌었어요. 2024년은 12월 31일 날 공포됐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국회 통과는 12월 10일 날 됐어요. 공포는 12월 31일 날 공포됐는데 여러분 12월 10일이 어떤 날이에요? 계엄이 이루어지고 딱 일주일 후죠.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서 세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쉽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개정된 세법은 아마 역사상 가장 바뀐 게 없는 해가 될 거예요. 애매한 것들은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아예 상속증여세법은 아예 개정안 자체가 회부되지도 않고 그냥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산도 혼자 통과시키는데 예산도 혼자 통과시키고 세법도 바꾸고 다 그래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참.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이 대통령 두 번째 잡으러 간 날인데요. 지금 10시 11분인데 아직 안 잡혔나 봐요. 이때요. 참 불행한 일이다. 그죠, 여러분요? 대한민국. 어쨌든 답답한 나라. 잘 지켜보죠. 그래서 세법은 이러네요. 기재부 입장이. 나라가 좀 어쨌든 상반기 좀 지나가면 안정되겠죠. 어떻게든 간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래서 정권이 다시 전국이 안정화되면 아마 연도 중이라도 세법을 바꾸겠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원래 기재부가 핵심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통과가 안 됐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분위기 봐서 상속세 같은 거 너무나 억울하잖아. 상속세도 세율을 인하하고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아들, 딸들이 있으면 5천만 원만 공제해 주는 게 원래 아내는 5억씩이었어요. 세율도 10%가 인하되고 이런 거 상속세 아예 회부가 안 됐다니까. 이런 것들도 멜류업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혜택 이런 것들 다 취소됐어요.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업해주는 것도 다 취소됐거든요. 연도 중에 바꾸겠다고 하는데 가봐야 알지, 맞죠? 지금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그냥 지켜보시고요. 저는 아이파의 홈페이지에 매번 뭐가 바뀌면 바뀐 대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추록 설명했죠. 그 추록분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에게 그런 추록해드리는 데가 있을까? 없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걸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어요. 그죠? 이 교재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와서 바뀌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더 포함됐습니다. 이런 걸 누가 해주겠어? 그죠? 공짜인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세요. 다만 회계사님 추록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글쎄 말이야. 벌써 25페이지야. A4로 빡빡하게. 해서 계속 보세요. 알았나요? 그리고요. 이제 미리 강의를 해드릴게. 연간 회원님들 앉아 계신 분 제가 이 강의를 최하 3회독을 하라고 그랬죠. 이 강의를 3번 보라고. 정말 미안해. 여러분 책 보는 거 도움 안 돼요. 아세요? 이 책 갖고 이렇게 넘겨야 의미 없다고 여러분. 못 넘기고요. 못 넘겨요. 여러분을 제가 강의한 지가 36년 아니야. 제가 안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책 붙잡고 살지 마세요. 평상시 책 보시고요. 책 붙잡고 사지 마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동영상을 들으세요. 듣는 요령은요. 화면을 켜면요. 50분하고 10분을 죽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24시간이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빠지잖아. 6분의 1이 빠지니까. 그리고 이걸 화면을 들으면 1.2배속, 1.5배속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천천히 1.5배속을요. 윤 대통령이 아직 안 붙잡혔네요. 이거 1.5배. 윤 대통령이 아직 안 붙잡혔네요. 들려요.
오케이? 1.5배속으로 들으시면 24시간이라는 수업도 실제로는 그냥 한 15, 6시간 정도면 다 들어요. 주말 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화면을 켜놓고 말이야. 듣다가 이해 안 되지. 그럼 딱 화면을 정지해. 이게 뭐지? 이 한 장이 안 넘어가. 그러지 마. 그거 고민하신다고 잘 안 들어가. 그냥 듣는데 이거 뭐지? 모르겠네. 어이씨. 그냥 흘려. 켜놓고 밥 먹고. 켜놓고 화장실 갔다 와. 그 대신에 그냥 3에서 5번을 들어. 그러시면 어느 정도 들려. 이해도 되고. 알았죠? 그러면서 궁금한 건 저한테 묻고. 여러분 하나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우리나라에는 세무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회계사고요. 세무사님들은 당연히 세법을 본업으로 하는 분들이야. 세무사님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처음에 다 일단 기절을 해. 뭐라면서? 이런 수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놀라.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진짜인데. 보통 처음 이걸 접해서 세무사가 이 책을요. 보통 이런 온라인 수업을 3번에서 5번씩 들어요. 같은 연도에. 책이 너덜너덜하게. 왜? 환장하겠거든.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들 들어요. 알았죠? 한 페이지 붙잡고 넘기지 마. 스톱하지 말고. 켜놓고 화장실 가고 켜놓고 밥 먹어. 3번, 5번 들으면 들려 나중에. 알았죠?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문가 됩니다. 공부하는 요령도 알려줬고요. 추록분 절대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 수업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야. 세무조정은 여러분 회사의 세무사나 회계사가 하는 건 맞아. 근데 마음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야. 알았네? 여러분이 해서 주는 거야. 그게 목표다. 아셨죠?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도 여러분이 해서 파일을 주라고. 내가 했다. 세무사 회계사님 한번 봐봐. 틀린 거 있으면 찾아줘. 없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결산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회계학 강의해 드립니다. 113페이지에 결산은 1번 IFRS는 상장이 합니다. 알아놔요. 우리나라 동그라미 1번에 주권 상장이라고 나오죠. 주권 상장이 뭔지 아세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2천 몇백 개가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IFRS고요. 코넥스라는 건 일반 회계야. 그건 상장이 아니에요. 그 상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IFRS를 하고 싶은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추정치야. 제 생각에는 한 대한민국에 5천 개 정도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혹시 알았어요? 법인세 신고하는 회사가 90만 개 정도 되는 거 알아? 90만 개나 돼. 90만 개. 그 나머지 기업들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비상장들이고 그중에 회계감사 받는 것들이 한 3만 개, 회계감사 안 받는 것들이 또 훨씬 더 많고. 됐고요. 외감법, 왜 회계감사 받는다? 한 3, 4만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산 확정 절차 나와요. 박스 보면서 바로 제 질문에 대답해. 칠판 질문하니까 여러분 작년도에 거꾸로 간다. 2024년 3월에 주주총회 며칠 날 했어? 빨리 날짜 불러. 3월 며칠이야 주총일이. 그리고 그날 주총한다라고 결정한 이사회에서 주총을 결정하고 며칠 하지. 그리고 이사회가 여러분이 만든 재무제표를 먼저 승인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고 주총을 정하는 거니까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한 날짜 빨리요. 여러분 며칠이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한 날짜와 주총 날짜 얘기하랬어. 자,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대답 못해? 그럼 여러분은 재무팀 다니지 마. 여러분은 재무팀도 아니고. 그죠?
재무팀이 이 두 날짜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럼 제 말이야. 여러분 재무팀 그만해. 다른 일들 해. 다른 일들 해. 이 날짜도 모르시는 사람들이 무슨 재무일을 해. 우리한테는 너무나 기본적인 날짜야. 이걸 모른다라는 걸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요. 올해도 곧 여러분 재무팀이 재무제표를 만들면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겠지. 승인하고 그날 주총 날짜를 정하는 거야. 최소한 이 정도 날짜는 외우자. 그리고 이사회도 하고 주총도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법이에요. 상법이에요. 오케이? 상법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업무도 하셔라. 넘어가시고요. 다음 119페이지에 맨 밑에 너무 잘하는 건 빨리빨리가 밑에서 법인세 신고는 3월 말까지 하죠. 그죠? 3월 말까지 합니다. 칠판 다시 한번 질문.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주주총회 며칠 날 했다고 작년에? 말을 바꿔볼까? 대한민국 상법은 결산을 마감하는 정기주주총회는 상법에서 다음 연도 몇 월 며칠까지 하게 돼 있어. 상법은. 아마 이거 재밌을걸? 여러분 제가 수십 개 수백 개 질문할 거야. 한번 쉬어봐. 몇 개나 맞히나. 응? 아마 여러분은 10% 못 맞힐걸? 못 맞힐 텐데? 못 맞힐 거야. 그럼 재밌잖아. 나는 왜 저 선생님이 묻는 걸 다 모르지? 어라? 내가 이렇게 무능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럼 공부하겠지 뭐. 모르니까. 잘 생각해봐. 자, 지금 어떤 질문했어? 우리나라 상법에서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정기주주총회는 내년도 몇 월 며칠까지 하느냐고 물었지 상법에서? 그럼 정답이 뭔 줄 알아? 상법에는 정기주주총회를 몇 월 며칠까지 하라는 말이 없어. 상법에는. 없어. 근데 왜 3월에 하냐고? 지금 봤잖아. 여러분 법인세 신고가 며칠날까지 하게 돼 있어. 빨리 며칠날? 3월 말까지 하지. 근데 법인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 세무조정에서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에 하는데 말까지 여기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주주총회를 먼저 해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법인세법에. 법인세가 3월 말인데 그 전에 주총을 하라잖아. 그래서 3월 달에 주총하는 거야. 법인세법 때문에. 상법에 3월 말에 하라는 말이 없어. 이해하셨어?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런 걸 생각했어? 뭐 주주명부 폐쇄가 뭐 석 달 이내 한다 이런 말 기억나? 그거 아니야. 그 주주명부 폐쇄하고 상관없어. 아셨어? 법인세 때문에 하는 거야. 3월 달에 주총을 넘기고요. 다음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서류 이걸 뭘 봐? 여러분은 그냥 뭘 보면 돼? 121에 5번 세무조정 서류를 내면 되겠죠? 세무조정 계약서.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 서식들이 있죠. 1호부터 서식이 있어요. 요 서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다가 전자신고합니다. 알았나요? 칠판 잠깐만 쓰지 말고. 국세청에 몇 월 며칠까지 전자신고해라. 그러니까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들어서 국세청의 주소가 홈택스잖아. 홈택스에다가 보내달라는 얘기잖아. 세무조정계산서를. 칠판 빨리 제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무조건 세무조정계산서는 전자로 신고해야 돼? 아니면 서면으로도 신고해도 돼? 둘 다 가능해. 그냥 여러분은 전자신고할 뿐이야. 서면신고라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이런 거야. 결산이 늦어졌어. 늦어져서 3월 말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숫자가. 이해했어 지금? 밤 땡땡땡 12시 쳤어. 그럼 홈택스가 마감되잖아. 신고 안 되거든? 그지? 그럼 어떡해? 새벽 4월 1일 2시에 마감했어. 방법 없어? 에이씨. 아침에 나와서 세무조정계약 서식 있잖아. 1호, 2호. 요거를 묶어. 문방구 가서 제보해.
책으로 만들어서 4월 1일 아침에 관할 세무서로 가. 전산이 좀 문제가 생겨서 신고가 안 돼서 책으로 갖고 왔어요, 공무원님. 여러분 법인 담당하는 세무서 가면 법인 납세과가 있어. 법인 납세과 가면 담당이 있어. 회사 이름 하면 담당이 나와. 거기 만나서 줘. 그 대신에 뭘 받아와야 돼? 인수증을 받아와야지. 빨리 몇 월 며칠 날 제출했다고. 이걸 4월 1일로 받으면 무신고 아니야, 무신고. 알았나요? 3월 말자로 확인해서 써준다고. 그럼 뭐야? 세금만 3월 말에 낼 거를 4월 1일 날 내잖아. 그러면 납부불성시를 하루치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실무야. 알아? 여러분은 물론 전자신고 이거를 안 쐈다 모르겠지만 알아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뭐라고 돼 있네, 여러분? 표준재무제표라고 돼 있네. 맞아? 자, 칠판 5초 안에 대답. 여러분, 표준재무제표가 뭔지 5초 안에 대답해. 표준이 뭐야? 응? 세법 얘기 나오면 어렵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게 당연하잖아, 맞아? 여러분이 안 해봤잖아, 세무조정. 결산만 했잖아. 이럴 때 간접으로 들으라고. 좀 전에 여기다 썼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반 회계랑 IFRS로 회계가 이원화돼 있지. 근데 정부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받으면 이 자료를 통합해서 통계를 내야 된다고. 이해해? 근데 재무제표가 양쪽이 다르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일반 회계든 네가 국제 회계든 우리 국세청이 원하는 재무제표 양식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컨버전해서 갖고 와. 그게 표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결산서랑 전혀 달라, 개정 과목들도. 그럼 대답해. 여러분 회사 결산서를 표준으로 컨버전하는 사람은 누가 할까? 뭘 누가 해? 컴퓨터가 하겠지. 이해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컨버전 해줘요. 빨리 알았다 그래? 알았어요? 돌아가서 확인해. 돌아가서 일반도 국제도 국세청이 원하는 이름으로 가.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는 맨날 하는 게 이거 아니야? FV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저쪽 표준에 가면 그냥 매도가능증권으로 통합이 돼요. 알았나요? 알아놔. 이런 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3월 말에 전자신고 쐈을 거고. 넘겨서 122에 합병은 나중에 배우고 4번에 해외 직접 투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외국에 현지 법인이 있으시면 맨 밑에 현지 법인 명세서 오른쪽에 둘째 줄에 현지 법인 재무 상황표를 냅니다. 오케이? 여러분 잡아. 이거 안 내면 한나당 과태료가 1,000만 원이다. 여러분이 해외현지 법인이 있는데 안 냈어? 2장을 안 냈어? 각각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얻어맞는다. 돌아버리겠네, 그지? 왼쪽에 밑에서 6째 줄인가 이 서식은 3월에 내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내는 거예요. 내년 6월에. 한 장당 1,000이야? 칠판. 우리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우리 회사가 매출은 한 3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해외 현지 법인이 2개가 있어. 2개가. 근데 되게 웃기지?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야. 이해했어요? 100만 원짜리 회사를 외국에 2개를 만들었어. 이거 안 했어? 신고를? 그러면 2장을 내야 되잖아. 회사 하나당. 그지? 그럼 2개를 안 냈으니까 얼마야? 4,000만 원이야. 그것도 5년치를 다 안 냈어? 그러면 이게 50%가 할증과세가 돼. 그럼 얼마야? 4,000만 원에 1.5배니까 6,000만 원. 미안하다고. 근데 이게 맥시멈이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5년 2억 5천 얻어맞았어. 빨리. 출자 금액이 얼마라고? 100만 원.
그러니 우리는 왜 몰랐냐면 우리 직원들은 세무조정을 하잖아. 그 회사 유가증권 명세 어디에도 그 해외 현지법인 명세가 없어. 왜? 100만 원이니까 그냥 몇 년에 만들 때 비용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이해해? 2억 5천 맞았어. 대답해 여러분.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돈이야? 응? 회사 재무팀이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이해해? 사장 앞에서 그랬어. 재무팀장 놓고. 이건 재무팀장이 책임져야 될 사건 아니냐. 응?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100만 원짜리 출자했다고 그래. 2억 5천을 맞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근데 또 웃기는 게, 자, 기억해.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들어는 봤나, 여러분? 여러분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은행에다 신고를 해야 돼. 외투 신고를 하고 나가거든. 근데 외투 신고 안 하고 만든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은행에다 외투 신고하고 현지 법인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 여러분이 입사할 때부터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 도중에 들어가면 그 전에 이미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자산에도 없다고. 유가증권 명세에도. 반드시 물어봐. 해외 현지 법인이 있어? 외투 신고했어? 안 했던데? 칠판. 외투 신고를 안 하면, 외투 신고를 했으면 요게 6월 말에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요. 요 서식들이. 현지법인 뭐 명세서나 재무사항표가. 알아요? 근데 외투 신고를 안 하면 고유번호가 없으면 전자신고가 안 나가. 그럴 때는 요 두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등기로. 알았죠? 잊어버리지 마. 내 평생, 내 죽기 전에는 안 잊어버릴 거야. 그지? 100만 원짜리 현지법인 2개 만들어 놓고 요거 안 냈다라고 2억 5천을 얻어 터졌다. 웃기죠? 이런 게 실무야. 알았나요? 6월에 내는 거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윗사람한테 그 위에다가도 우리 혹시 현지법인이 있나요? 외투 신고 안 한 거라도 혹시 있나요? 세무회계사무소 분들은 회사한테 현지법인이 있나요? 있어요. 반드시 얘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세무회계사무소 이런 분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한테 세무조정하면 세무조정을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잖아. 그지? 그럴 때 그걸 메일로 보내라고 돼 있어. 메일로.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어떤 세무조정 서류를 보내잖아. 그것도 이런 서류를 보냈습니다라고 그 문서를 메일로 보내라고 그래. 내가 왜? 법적 증거를 삼으려고. 나중에 우리더러 소송을 한다고. 네가 이런 거 안 챙겼잖아요. 이해해요? 서로 이런 거를 꾸며놔야 된다. 알았어요? 여러분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라고. 기업의 책임이냐 세무조정하는 사람의 책임이냐야. 알았죠? 여러분 재밌다. 제 첫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안 웃겨? 여러분 2003년에 이 사람이 여자야.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어. 이 사람이 몇 년에 팔았지? 2022년에 팔았나 보다. 아니 2021년에. 얼마? 14억에. 물론 집 하나야. 그리고 다시 샀어. 근데 봐. 집을 판 건 9월 말에 팔았고 새로 집을 산 건 9월 20일 날 샀어. 그럼 뭐야? 9월 20일에는 이 집을 등기를 쳤으니까 이날에는 집이 2개였지. 그지? 그래서 이게 2주택으로 양도세가 걸리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가 우리나라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전 정권에서 그날 쌩난리를 치던 때야. 2주택이면 죽이는 거야. 양도소득세도 20% 준 거야.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야. 이걸 양도세를 때렸어요. 그때 법조문은 몰랐지. 법조문은 이렇게 일시적이 2주택이면 이 집을 샀잖아.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돼요. 이 집에다가. 근데 집을 이전 안 한 거야.
지금 법은 주민등록 상관없어. 그 당시 2년만 이 법이 2022년 5월 달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법이 폐지됐어. 그러니까 재수없게 그때 딱 걸린 거야. 2년. 여러분, 양도세가 얼마 나온 줄 알아? 이 사람 지금? 요 차익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해서 9억 3천 나왔어. 안 무서워? 무섭지? 난 이 사람 같으면 자살할 것 같아. 더구나 마음 짠하잖아. 30대 이혼했대.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왜 이 집에 안 살았어? 물으니까 자식을 자기가 키웠는데 애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그 애를 케어하려고 다른 집에 있었대.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면 근데 이게 고가주택이라 10억 넘어가면 양도세를 신고하니까 양도세를 신고했대. 세무사한테 가서. 그지? 내 세무사가 뭘 받았는 줄 알아? 확인서 하나 사인을 받았어. 이 집 팔 때 1세대 1주택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대. 난 그 세무사가 죽일 놈이라고 보는 거야. 죽일 놈 미안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그 사람한테 양도세인데 집이 없다는데 그냥 주민등록. 왜냐면 이게 이 시점 한참 몇 달 있다 양도세를 신고했을 거 아니야. 그럼 혹시 그냥 한마디만 주민등록을 옮기셨어요? 요새는 이거 비가 1세대 1주택이려면 주민등록 옮겨야 되는데 옮겼어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옮겼을 거 아니야. 1년 안에만 옮기면 되니까. 맞아? 그 말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 없대. 또 사인했잖아. 이 사람은 9억 3천 세금 나왔어. 야, 이씨.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공무원은 또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그때 만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이게 내 말은. 물론 그때는 뭐 투기니 이런 목적이지만 그죠? 모르겠네요. 지금 와서 이걸 법 만든 옛날 정권 사람들 욕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다만 야, 씨, 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야, 여러분 웃기더라. 이 여자가 다른 세무사를 또 만나고 더니 자기가 50%를 줄여주겠대. 4억 얼마로. 그래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조세불복해도 져요. 조세불복해도 져요. 어쨌든 뭐 무슨 방법이 있나 봐. 그래서 뭐 어떻게? 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었어. 그리고 그 세무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 제가 더 이상 개입 안 했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도 방어해야 돼. 세무조정을 세무사가 하니까 그쪽에서 책임져야 될 게 있고 내가 놓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단 말이야. 맞나? 서로 제일 중요한 건 메일로 뭘 요청했다, 뭘 줬다. 그럼 저쪽에서 나한테 해외 현지법인이 있다라 안 물었잖아. 안 물었을 때 그럼 이 책임은 누가 내고 또 애매한 거야. 이런 거 알았나요? 돈과 다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세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세법이요. 현지법인 있으면 신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쭉쭉 있으면 안 잊어버리시겠구나. 이제 129페이지에 가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가 나옵니다. 서식 봅니다. 130 빠른 속도로 갑니다. 외우자. 이 서식은 3월 말에 전자신고 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았나요? 안 쏘는 거야. 그냥 회사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서식이다. 알았죠? 다만 이 서식을 안 만들었을 때 가산세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법에는 이걸 만들라고 돼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이걸 만드나. 여러분 이 서식은 세무사 회계사가 만드는 서식이 아닙니다.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전표 넣을 때 이 거래의 증빙은 뭘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에 따라 이 합계표는 자동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것만 확인하자. 안 나와도 되지만. 알았죠? 3월 말에 내는 서식은 아니에요. 안 내도 가산세는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 가운데 지출증명서류가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설마 이 정도는 알죠?
뭐 이런 거 3만 원짜리 재화나 용역을 외부 사업자로부터 샀을 때 이런 지출증명서류 안 받으면 가산세 터진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맞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해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135페이지에 나옵니다. 요런 거 저는 이 서식은 법인세법 개인적으로 법인세 서식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의 주주가 1년 도중에 어떻게 움직였나가 써면 되죠. 상장은 좀 중요도가 적어요. 다만 비상장은 증자, 감자, 자기주식, 제3자 배정, 주주들 간의 매매, 증여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변동되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이 서식은 중요하고요. 상장에 맞춰 강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장 앞으로 133 맨 위에 넷째 줄에 이때 1 내지 3 자 10초 읽어요. 아하. 자, 읽었으니까 읽었고요. 쭉 밑에 가서 동그라미 1, 2번도 또 읽어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도 또 읽어요. 빨리빨리 읽어요.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투자소득, 금투세는 폐지된 거 들으셨죠? 금투세는 폐지됐어요. 금투세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는 누가 있어요?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주주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런데 이 코스피 코스닥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매매차익을. 그래서 원래 이 금투세라는 건 코스피 코스닥의 소액주주들도 이 양도세를 내라는 게 금투세예요. 양도세 이름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바꿔서. 근데 이거는 폐지됐어요. 금투세는 제가 절대로 없어질 거라고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금투세 자꾸 물어봐. 과세 안 된다는데 뭘 이렇게 그죠? 이항수가 과세 안 된다는데. 가상자산 또 물어. 가상자산도 내가 1년 내내 2년 유예된다고 그랬어. 그대로 다 유예됐잖아. 유예되고 금투세 아예 없어졌어요. 그럼 칠판 봐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안 내요. 근데 대주주의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코스피는요 1% 이상의 지분이냐, 코스닥은 2% 이상이냐.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1%, 2%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당연히 대기업이지. 그다음에 또는 연말 종가로 그죠? 그 시가가 50억 이상이냐. 그러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조건은 두 개야. 지분을 1%나 2% 이상을 가졌나요? 또는 이거보다 낮지만 연말에 종가로 50억이 넘어.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별로 따지는 거야. 전체 합계가 아니라 내가 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전자의 작년 말 주가가 50억이 넘어 안 넘어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50억은 안 넘나 봐요. 안 넘나 봐요. 사례를 줄게요. A가 재밌다. 코스닥이야. 주주가 B법인이 있어. B법인이 12%야. 갑은 몇 프로라 그럴까요? 5%예요. 을은 갑의 배우자예요. 0.8%예요. 또 나머지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갑은 이미
코스피 닭이니까 2% 넘었죠? 무조건 양도세 내야 되겠죠? 그죠? 을은요, 5초 안에 대다. 을은 이 사람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주주는 다 마이너해. 요 두 사람 주식 합한 게 이 중에 개인 중에서는 주식이 제일 높아 최대 주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을은 대주주예요? 아니에요? 10초. 빨리요. 시간 가요. 그러면 위에서 넷째 줄, 이때 1, 3의 경우에 10초 다시 읽으세요. 저한테 답을 들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최대 주주를 따질 때 법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네요. 칠판 볼까요? 지금 법이 뭐냐면요. 법에 이 사람이 최대 주주면 이 사람의 이런 배우자, 친족이라고 불러요. 친족들과 합쳐져서 최대 주주면 이 사람들은 다 대주주예요. 0.8% 가져도. 근데 이 최대 주주를 따질 때 봐요. 진짜 최대 주주는 법인이죠. 근데 법인을 빼고 개인만으로 따지면 여기가 최대 주주죠. 근데 첫째 줄 거기에 넷째 줄의 가로 안에 법인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 있죠. 최대 주주 따질 때 언제 나온 유권 해석이에요? 8월에 나왔죠. 올해. 금융세 재과라고 써 있죠. 유권 해석을 볼 때 재라고 들어간 거. 그 끝에 재자, 법인세 재과, 소득세 재과, 재자가 들어가는 건 다 기재부 유권 해석이야. 기획재정부. 칠판 빨리빨리요. 법인을 포함하래 안 하래? 그러니까 최대 주주 맞죠? 을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웃기죠? 이 법이 수십 년 있었는데 이게 최대 주주냐 최대 주주냐 유권 해석이 2024년 8월에 나왔다고요. 이해돼요? 세법은 불완전한 거야. 도움되길 바랄게요. 금투세는 없어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달 때 시가가 50억 넘어가. 그러면 작년 말로 올해 이 주식을 팔 때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1%, 2%를 따질 때 친족들이 있을 때 포함하냐 안 하냐 최대 주주의 친족은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므로 회계사님 근데 이런 건 소득세법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 꼭 법인세 얘기만 들으러 왔어? 법인세만 들으면 안 되지. 그죠? 다 알아야지. 여러분의 전제는 IFRS 주로 상장이야. 알아야지 이 정도는요. 넘어간다. 이런 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 가서요. 뭐 별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나머진 또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145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여러분 국제거래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까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면 뭐예요? 현지 법인들이 있으시면 그죠? 그 기업들과 거래를 하겠죠. 셋째 줄에 6개월 내에 2025년 6월 말에 국제거래 명세서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지 법인이 있고 그 법인과 거래라면 거래 명세서를 냅니다. 얘는 안 내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그래서 이런 현지 법인이 하나가 있으면 내야 되는 서류가 3장이니까 안 내면 2,500이에요. 내세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넷째 줄이죠. 일정 요건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통합 개별 국가별 보고서는요 내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냅니다. 그게 밑에 반가로 2번에 반가로 3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기업이에요. 이런 대기업들이 얘를 12월 말까지 안 내면 여러분 요 통합과 개별과 국가별 보고서는요 알아놔. 이런 거 안 내면 얘네들은 과태료가 3천만 원이야. 오케이? 특히 밑에 반가로 3번에 보면 뭐예요? 반가로 3번에 국가별 보고서는요. 그죠? 재밌죠? 동그라미 1번에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넘어가면 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들 회사 생각나네요. 여러분 칠판 아들내미 회사가 연결로 매년 7, 8천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조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면 연도 중에 이 아들내미 회사가 2개 기업을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니까 매출이 합산되잖아. 그죠? 1조가 넘어갔어. 얘네 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도 국가별 보고서를 내본 적이 없는 거야. 그지? 1조가 넘어갔는데 웃기지? 아무도 몰랐어 이걸 내는 걸. 세무조정하는 데들은 뭐 하는 거야? 회계법인은 뭐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나중에 회사가 세무조정을 빅4가 했단 말이야. 빅4한테 왜 이런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뭐 해? 야 회사야 네가 내는 거지 마. 세무조정은 내가 임마 법인세 한 거지 마. 이거 네가 내는 거지 왜 나한테 시비 붙어 임마. 여러분 뭐야 아무도 믿을 놈 없어 세상에. 이해해? 믿지 마. 믿지 마. 빅4 책임 없대잖아 자기는. 난 책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니 연결이 1조가 넘어. 그럼 야 너 내년 연말에 국가별 보고서 내야 된다. 이 말 한마디도 못 해줘? 그리고 회사한테 3천만 원 얻어맞게 과태료를. 내 궁금한 거 대답. 이 3천만 원 누가 냈을 것 같아? 세무팀 책임자가 냈을까? 그냥 회사가 내줬을까? 사장이 멋있더라. 사장이. 불러다 놓고 야 니네 이런 거 놓쳤다며 3천만 원이라며. 에이 이런 거 좀 잘 챙기지. 야 아무도 믿지 마. 밖에 있는 애들. 니네가 챙기는 거야. 다음에 잘해라. 어이 재무팀장 결제해서 빨리 내. 회사가 냈어. 미안해. 저 같으면 담당한테 책임 물었을 거야. 저 같으면. 지금도 그건 담당이 물어내야 될 돈이라고 저는 봐요. 이 정도 하지 못하면 대기업의 세무팀장을 하면 안 되지. 그지? 날로 먹어 세무팀장을요? 돈이 따른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세무팀 가지 마 여러분. 가지 마. 여러분 책임 있어. 이 회사는 좋은 CEO를 만난 거야. 저 같은 놈한테 만나시면 전 당연히 개인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야. 저는요. 왜요? 이 정도 모르면 세무팀장하러 안 되고 모르면 수업을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동의해요? 잊어버리지 마요. 12월에 내는 게 3장이 있어. 안 내시면 이것도 과태료야. 요건에 따라 우리는 수업에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내가 몇 월에 뭘 내야 되는구나라는 거. 알았나요? 넘어가고요. 다음. 어디야? 또 쭉쭉 가서요. 152페이지에 열심히 보지 마요. 박스도 열심히 보지 마. 그냥 칠판. 여러분 4월 10일에 여러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2가지야. 여러분 회사 결산서랑 감사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한테 제출해 주는 거예요. 아까 세무조정 계산서는 3월 말까지 홈택스에다 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 세무조정 계산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 여기는 서초세무서야. 그럼 서초세무서 법인 납세과에 내는 거야. 빨리 대답. 책으로 낸다, 파일로 낸다. 5초. 책으로 낸다, 파일로 낸다. 둘 다 된다. 다만 공무원이 여러분 이걸 책으로 내면 번잡스럽겠죠, 보관하기가. 그래서 파일로 내는 거고요. 며칠까지? 4월 10일까지.
내세요? 이건 세무대리인이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는 거라고. 회사가. 오케이? 관할서에다 내는 거예요. 낼 때 오른쪽에 껍데기 서류가 이거야. 껍데기 맨 위에 수신, 서초세무서장, 참조, 법인납세과장. 오케이? 요게 껍데기고요. 내세요? 안 내도 가산세는 없어. 과태료는 없는데 내시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그 다음 155 성실신고. 요거 하면 또 큰 챕터가 하나 끝나겠죠. 성실신고. 성실신고는 진짜 쳐다보지 마.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볼 거 없지만 그냥 몇 분만 1분만 자 봐요. 빨리 이런 거야. 자, 이 회사가 조금의 자본금, 주주가 아주 몇 명 없어. 직원도 거의 한두 명이야. 이 회사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야.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거야. 토지, 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쵸? 보증금 받으면 임대보증금이고, 은행에서 빌리면 차입금이겠지. 이런 회사는 웃기죠?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 제도를 왜 두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칠판 봐요. 책 보실 필요 없다. 이거를 성실신고 확인이라 그래서 세법에는 여러 가지로 이 법인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의미를 자꾸 들어. 여러분은 오너가 여러분을 부르더니 뭐라고 그래? 야, 우리 애기들이 이제 한 20살 초반 됐잖니? 슬슬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 야, 얘네들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벌게 어떻게 좀 해봐? 사장님, 하나 해드릴까요? 해봐, 임마. 그래요? 그럼 애들이 몇 명이죠? 둘이잖아, 임마. 아들내미, 딸내미. 그렇죠? 그럼 사장님, 할게요. 얘네들 있죠? 자본금 500으로 해서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이 법인을 신설해요. 500만 원 정도는 있겠죠? 세뱃돈 모아도 있겠다. 그죠? 법인 만들었죠? 그리고 잘 봐요. 40억을 차입해 주는 거야. 누가? 부자인 엄마 아빠가 개인적으로 40억을 이 회사에 빌려줘. 이걸 우리는 보통 가수금이라 그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 엄마 아빠가 아들내미 딸내미 회사에 40억을 빌려주는 거야. 무이자로. 그러면 40억이 생겼잖아. 이 회사는. 거기다가 임차 보증금하고 차입금 한 10억 정도 하면 50억짜리 토지 건물이면 그냥 요새 같으면 괜찮은 꼬마 빌딩 하나 살 거 아니야. 맞네? 살 거잖아. 사서 임대 주면 임대료가 나오잖아. 이 회사는 돈 나갈 게 없잖아. 차입금도 가수금은 무이자고 여기 빌렸으면 조금 내고 직원도 이 사람들이 다 대표이사 하든지 하고 직원도 한 사람 정도 있든지 없어도 될 거 아니야. 관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관리비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야. 임대료를 받아서 이 친구들한테 급여를 준다고. 그러면 1년에 꽤 몇천만 원 될걸? 맞아? 이런 게 컨설팅이야. 이런 게.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수도 없이 많아. 이러면 매년 몇천만 원, 아니 몇 프로가 50억이면 말이야. 한 3%, 2%에도 한 1억 5천, 한 1년에 5천만 원씩 월급 가져갈 거 아니야. 좋잖아. 아무것도 없고. 그죠? 요놈들 가수금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도 나중에 다 하겠지만 이래서 이런 게 요새 무지하게 많아요. 꼬마 빌딩들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해하셨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나중에 이게 상징법 45에 5에 뭐가 걸리나를 보고 회계사님들 왜 100억 안 빌려줘요? 요 왜 40억인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왜 40억이라고 제가 썼는지 이런 걸 배워. 그래서 이게 싫은 거야 지금 국세청은.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 이 회사에 많은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서 법에 여러 군데서 이 조항이 나와. 접대비에도 나오고 업무용 승용차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웃기지? 근데 이 기업을 결정적으로 봐. 우리나라 세율이 2억까지는 9%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원래 세율이 19%잖아.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2025년부터 얘네들은 무조건 200억까지 몽땅 19%예요. 9% 세율을 안 때립니다. 싫다 이거야, 이런 거 만드는 거. 근데 알게 뭐야? 왜? 이익이 왜 나? 임대료 받아서 월급 따줬는데. 이해해?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분 어차피 돈 많잖아. 은행에 넣어놓나 이자 받아야 뭐해. 세금만 많이 내지. 아들내미 딸내미에게 합법적으로 증여 하나도 안 얻어맞고 1년에 한 5, 6천 충분히 가져갈걸? 얼마나 좋겠어. 더구나 이 부동산이 올라가면 금상첨화일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게 컨설팅이에요.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거 하고 사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미안하다 여러분. IFRS로 먹고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야 안 돼요. 국제회계 기준은 어려워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국제회계 기준으로 노후 대비한다? 그러지 마. 그렇게 못 돼요. 못 돼요. 이런 세법을 하세요. 현실은 여러분이 IFRS에 다녀요. 요령껏 하세요. 국제회계는 이것만 저 믿어.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랑 이렇게 대충 하면 그나마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알았죠? 국제회계 기준 갖고 못 먹고 살아요. 알았나요? 여러분 요런 거. 두 번째 시간도 재밌죠? 컨설팅. 제 수업 들으면 어디 가서 컨설팅하고 살아도 돼요. 이런 거 하나 배우셨어요. 성실신고 뭔지 알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158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두 번째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